안녕 리즈둥이들! 대치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리즈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짠! 고1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우리 6월 모의고사가 내신에 들어가는 리즈둥이들, 그리고 6월 모의고사를 더 꼼꼼하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리즈둥이들을 위해 6평 상세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자, 상세 분석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문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 흐름과 지문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세 번째는 영작과 서술형 대비로 들어가 볼게.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개념 안 보이는 가정법도 할 건데, 개념 들어가기 전에 가정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 우리 가정법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리즈둥이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 다 이해하고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정법 과거 또는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것들은 이제 가정법 추측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왜 그러냐? 우리가 추측 조동사라는 거를 활용하는 구문이거든. 추측 조동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 would, should, could, might 같은 거야.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자, can의 과거가 뭐야? could지. 근데 이 추측 조동사의 might의 과거가 뭘까? mighted? 아니야. 추측 조동사의 특징은 과거 표현을 have pp로 한다라는 점이 있어.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might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 그럼 우리 배경 지식 하나 얻었으니까 가정법 추측 이제 훨씬 쉽게 배워볼게. 자, 이 가정법 추측이라는 건 이 본문장에 추측 조동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would, should, could, might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뭐부터 확인하면 되냐면 이 본문장의 시제부터 확인을 하면 돼. 자, 여기에 만약에 would라는 조동사가 들어와 있을 때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다가 현재, 여기에다가 동사 원형을 써준다. 그럼 이 would의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다가 have pp를 써준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게 되는 거야.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장에다가 조동사 하나 더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을 써줄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f 주어 동사라는 부사절 접속사 그 문구를 앞에 붙여줄 거야. 부사절 접속사를 붙여주는데 이 가정법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 내가 쓴 요 시제가 현재 시제잖아? 그러면 부사절에는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된대. 내 본 문장, 내가 쓰고 싶은 문장보다 하나 더 빠른 시제를 써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과거 시제가 쓰여 있다면 본 문장의 과거 시제라면 부사절은 과거보다 더 빠른 시제를 써줘야 되니까 과거의 과거, 즉 대과거, 그래 과거 완료를 써주는 거야. 이게 가정법이 다야. 그래서 우리 if 주어 과거동사 컴마 찍고 주어 would 동사 뭐 이런 거 외웠잖아.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본문장을 먼저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본문장의 조동사의 시제가 뭐지? 라고 생각한 후 그 다음 부사절의 시제를 조동사보다 하나 빠르게만 써주면 끝! 완전 끝이다. 자,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이름들 네이밍은 어디에서 갖고 오는 거냐면 이 부사절로 이름을 짓는 거야. 봐. 과거. 아까 본문장에 현재 시제가 쓰여져 있으면 부사절에 과거를 쓴다고 했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 if가 가정법이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야. 부사절로 이름을 짓는 거야. 그럼 한 번 더. 내가 여기에 have pp 과거 표현이 와 있다면 이 부사절에는 과거보다 하나 빠른 시제인 과거 완료를 써줘야겠지. 그럼 나는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른다? 부사절로 이름을 짓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면 끝난다.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안 보이는 가정법을 한번 볼 건데, 안 보이는 가정법은 if로 시작하지 않는 가정법을 얘기를 할 거야. 그래도 if가 없어도 우리가 가정법인지 일단 뉘앙스는 어디서 받아? 여기. 본 문장이 이제 추측 조동사로 얘 가정법일 수 있겠네 하고 뉘앙스를 먼저 받아보는 거야. 그래서 추측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여기에 if가 아니라 if가 지워지고 여기에 있던 동사가 앞으로 도치가 되면, 근데 그냥 동사가 도치되는 게 아니겠지. 어떤 동사? 얘보다 시제가 하나 앞선 시제여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과거 동사가 앞으로 도치가 되면 얘 if를 달고 있지 않지만 가정법이구나 라고 알아줄 수 있는 거야. 보통 이렇게 도치가 되는 동사는 비동사인데 직접 한번 볼게. 이렇게 주어 다음에 이제 were라고 보통 써준단 말이야. 수일치도 잘 안 맞춰서 여기다 were이라는 과거 동사를 써줄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어서 현재 시제가 나왔어. 그래서 여기에 were로 썼을 때 어떤 일이 종종 일어나냐? if가 생략되고 were가 앞으로 가서 were 주어 이렇게 시작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럼 하나 더 가볼까? 내가 본 문장 자리에 추측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왔어. 그럼 얘 시제 뭐야? 그래, 과거 시제지. 그러면 부사절의 시제 뭐로 써야 돼? 과거 완료로 써야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럴 때 근데 가끔 가다 어떤 일이 일어난대? if가 생략되고 두 번째 있는 자리가 이렇게 앞으로 도치된다고 했으니까 뭐로 시작하냐면 had 주어 pp. 만약에 여기 뒤에 hadn't not 하고 hadn't 풀면 had not이 되잖아. 이렇게 부정어가 붙어 있을 땐 그럼 어떻게 되겠어? had 주어 not pp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추측 조동사가 딱 보이면 얘 가정법일 수 있겠는데 하고 앞을 봤더니 if랑 조동사보다 시제가 앞으로 당겨져 있거나 아니면 if가 없이 과거 동사가 도치돼 있으면 얘 가정법이구나 라고 알아줄 수 있다는 거지. 별로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은 자주 나오는 이제 간접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고등학교에 와서는 세 가지 품사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 명사, 형용사, 부사. 근데 이 간접 의문문은 의문 문장, 요 문장을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꾸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문장에다가 의문사, why, when 요런 의문사라는 접속사를 이렇게 붙이면 이제 명사가 된대. 그 명사절 중에 하나를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장에다가 의문사를 붙여서 명사를 만든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 주어 동사 목적어의 풀 문장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와서 이 문장을 대체할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 간접 의문문의 맺은 말은 뭐였냐면 이 주어 찾고 동사 찾은 후에 이제 는지라는 애를 붙여주는 게 간접 의문문의 맺은 말이었는데, 이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 간접 의문문은 해야 하는지 또는 뭐뭐 할지 같은 조동사의 뉘앙스를 하나 더해주기만 하면 돼. 그럼 이 간접 의문문 절은 아까 문장에다가 의문사 붙여서 명사 만든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어? 내가 명사는 어디에 쓰는 거야?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자주 쓰지. 아니면 전치사 다음 자리에 많이 쓰지. 그렇게 발견하면 돼. 만약에 동사 다음 자리에 이렇게 의문사가 나와 있어. 위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떤 이라는?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사 다음에 명사 자리니까 간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 다음에 문장이 나온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할지라고 맺은 말을 붙여주면 끝나겠네. 괜찮죠? 그래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
이제 다음 개념은 O형식 수동태인데, O형식 수동태 알기 전에 O형식의 개념부터 한번 다시 보고 갈게. O형식 수동태는 주어 다음에 이제 be, pp, 수동태가 나온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투부정사가 더 붙는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O형식 수동태를 알기 전에 이제 O형식 한번 볼 건데, 자, O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형식이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문장 관계. 나오다 말아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무슨 관계? 문장 관계래, 문장 관계. 주술 관계라는 말이야. 주술 관계가 결국 문장 관계라는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명사가 나오면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다. 형용사가 나오면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어에 대한 설명. 여기에 명사 부분에서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이 나와. 그럼 이 동작은 누가 하는 동작이다? 그래, 목적어가 하는 동작이다. 자, 그럼 수동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주어를 날리고 동사 뒤쪽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요 네모칸으로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걸 수동태라고 불러.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은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수동태라는 거는 이 형식이거든.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이 동사를 pp로 바꿔서 보어 자리에 넣어줄 거야. 동사를 pp로 바꿔서 보어 자리에 넣어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동사 자리가 비어 있잖아? 이 동사 자리를 비동사로 채워주는 게 요게 바로 수동태야.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던 요 투부정사나 명사, 형용사는 어디 붙여주면 돼? 그냥 요 뒤로 내려서 붙여주기만 하면 끝나. 그럼 우리 O형식에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는 무슨 관계? 문장 관계, 주술 관계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새롭게 쓰여진 O형식 수동태에서 얘의 주체는 누굴까? 원래 이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어였잖아. 이 목적격 보어의 주체가 목적어라며. 근데 이제 얘가 어디로 왔어? 주어로 왔지. 아, 그래서 얘의 주체는 주어인 거야. 그럼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주어랑 투부정사를 일단 첫 번째 문장처럼 읽어줘. 읽을 때는 하도록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좋아. 그래서 주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를 붙여서 읽어주면 돼. pp 된다. 주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pp 된다. 자, 우리 기본기 간단하게 챙기고 가보면 우리 아까 산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 있다고 했었잖아. 이 문장에다가 접속사라는 걸 붙이면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는데 이 중에서 뭘 바꾸겠다는 거야? 명사로 바꾸겠다는 거지? 그래서 문장에 명사를 붙여서 문장에 that을 붙여서 명사로 만든 거를 명사절 접속사 tha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맺은 말이 뭐냐? 뭐뭐 하는 것? 이게 명사잖아? 그래서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은 다음에 것만 붙여주면 끝 납니다. 자, 그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이제 문장으로 명사 만든 거 봤으니까 문장으로 형용사 만든 것도 봐야겠네. 문장에다가 관계 부사라는 걸 붙이면 이제 형용사가 된대.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디에 쓰여? 명사를 수식하는 데 쓰이죠? 그래서 항상 명사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관계부사는 이제 when, where, why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얘 의문사 만약에 이 앞에 명사가 있지 않고 동사가 있다면 얘는 동사 다음에 이제 명사 자리니까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고 when 앞에 명사가 이렇게 있다면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니까 관계부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읽어주면 돼? 주어 찾고 동사 찾고 형용사처럼 하는 이라고 읽어주면 끝납니다.
자, 그럼 우리 원 스텝에서 본문을 위한 기본 개념 다져봤으니까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